네. 이마트 분위기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10만 원대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더니 최근에 121선까지 오늘 회복이 나왔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아까 꼴찌들의 반란 중에 이 종목도 그렇죠. 포함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적자 소식, 네. 이마트 호재 맞아요? 호재가 맞죠. 왜 그럴까요? 네,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비전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흔히 말 좀 될 것 같은 기업들에게 좀 막대한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소프트뱅크에게 이제 악재로 돌아온 거죠. 14년 만에 이제 적자가 나와버렸으니까. 사실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사업 구조상 네. 적자 나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통신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기를 타는 업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거, 우리로 따지면 SKT잖아요. 네. SKT가 사실 뭐 적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성장성을 좀 이제 더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를 내려고 비전 펀드를 만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좀 너무 이제 흔히 말하면 좀 이제 너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일례로 뭐냐면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중동에서 이게 펀드 관련 설명회를 했었어요. 네. 이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 관련 설명을 할 때 정말 그 컨퍼런스장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거의 그냥 관계자만 있을 뿐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결국에 이제 실적으로도 네. 나타나다 보니까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거죠. 이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쿠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펀드에 들어가 있는 기업 그렇죠. 예, 쿠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엄청난 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막대하게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적자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하나를 이제 쓰러뜨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손정희 회장이 돈 안 되는 거는 이제 하지 마.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상의 쿠팡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쿠팡 사업이 위축되면 이제 이마트 쪽이나 이쪽 다른 쪽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생각을 보면 맞는 이론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통업종들이 안 좋은 거는 쿠팡 때문이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요즘에 거의 마트 잘 안 갑니다. 대부분 저도 이제 그냥 이 쿠팡에서 시켜서 쓰거든요. 빠른 배송하시는 네, 거의 대부분 빠른 배송을 하고 딴 거는 또 예전에는 이제 음식 같은 거 생물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샀거든요. 요즘에 또 안 그렇죠. 예, 쿠팡 프레쉬가 있어서 대부분 그거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이런 그러니까 신선물에 대해서 배달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받아보면 결과물이 별로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는데 요즘에 뭐 쿠팡 프레시나 그다음에 또 오아시스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마트가 안 좋은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대한 돈을 그러니까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쪽은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서 단기 이슈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마트는 그것보다는 본인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 잘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쪽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이슈에 더 저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업을 잘하자. 김동윤 전문가님, 오늘 올라온 건 일단 쿠팡의 적자로 인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안고 올라온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재료에 하나 보태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이었나요? 예, 원래 초에 이제 지난 실적 대규모 적자에 대한 부분, 이마트가 적자가 났다는 건 약간 충격이죠. 예,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땅 짚고 헤엄칠 것 같은 사업인데 이마트조차도 지금 적자가 난다. 이건 이제 전통 유통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 있고, 그리고 이마트가 이제 자산 유동화 발표를 했어요. 자산 네. 유도가 뭐냐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마트의 부동산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마트 자체적인 보유율이 한 80%대까지 됐어요. 상당히 높은 건데 이걸 이제 유동화 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토지를 매각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매각을 하고 다시 이제 월세 형태로 계약을 해서 이제 자산 건전화 하나를 좀 시키겠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산 유동화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스타필드라든지 혹은 비에로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투자를,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예, 다른 쪽에서 할 수 없었던
매니아층들도 많고 유동 인구는 많은데 실제로 숫자가 너무 안 찍혔다는 네. 거죠.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숫자가 지켜야 되니까. 회수가 안 되고 네, 있는 그렇죠. 상황.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산 유동화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마곡지구 네. 그 부동산 매각 재료가 떴는데 그 마곡지구가 정용진 부회장이 스타필드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이거 호재 맞아요, 이것도? 굳이 매각을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한 600억대 정도의 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온 건데 아,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 펀드 쪽으로 매각이 될 거예요. 예, 부동산 펀드 쪽에 매각이 되면 그 펀드에 뭐 저는 신세계 일카가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또 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주식시장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 뭐 유동한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 펀드 투자자가 뭐 오너 일가인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아주기 비슷하게. 뭐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산 건전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어떤 손정희 계장이 투자했던 쿠팡의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위웍이 되게 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가 네. 이제 건물주가 적자를 부담하지 않아요. 네. 그 사업의 공실률 자체를 위력 사업체들이 다 적자를 부담하거든요. 이게 비슷한 구조잖아요. 쿠팡이 자체 배송, 네. 그죠? 자체 배송이기 때문에 월급제 형태로 네. 그 비용 부담을 쿠팡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다른 온라인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 모델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랬을 때 SSG 마트가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가장 크게 지금 온라인 쪽에 캐파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 감소 기대감, 네. 경쟁이 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 터닝점에서 수급도 이전에 이미 깔려 있었고 네. 기타 등등이 오늘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발화점이 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재 맞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